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국어 문법 100점이 가능합니다. 특히 문법이 매번 헷갈리고 아는 것 같은데 문제만 보면 틀리는 학생이라면 이번 영상이 문법의 기준을 완전히 잡아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국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험을 보기만 하면 이거 분명 어디서 본 건데 왜 계속 헷갈리지? 이런 생각 들면서 스스로한테 실망했던 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문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리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시험장에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선지를 보는 순간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 저는 그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법은 제대로 정리하면 가장 빠르게 점수가 오르는 영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등문법 특징 3가지, 그리고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효과가 검증된 문법 정리 공식, 마지막으로 12월 20일에 오픈하는 문법 마스터 강의가 정확히 어떤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문법 마스터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문법의 특징 3가지와 그리고 문법 정리 공식만이라도 이 영상에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문법은 이해형 과목이 아니라 체계형 과목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법 개념을 대충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은 구조라는 걸 모르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문의 변동만 해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문제가 보이고 또 선지가 보이고 오답도 보이게 됩니다.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내 머리가 나빠가 절대 아니에요. 개념을 체계적인 구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문법은 개념량이 많아서 헷갈리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문법 문제 난도는 일정하고 선지 패턴도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는 개념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배운 개념들이 문제에서 섞여서 나오니까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개념을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하는 순간부터 솔직히 많은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 공부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문제에서 섞여서 나오니까 애초에 개념도 섞어서 완벽하게 공부해야 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문법은 내신과 모의고사 패턴이 거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문학은 작품이 계속 바뀌고 비문학은 소재가 계속 바뀌고 지문 난도까지도 바뀌지만 문법은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까지 출제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이 되는 규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중세국어는 음가, 표기, 근대에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춤법은 띄어쓰기나 형태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문장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중의성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문장이 호응이 맞나 라는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미 나온 기출을 다루었던 범위 안에서만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대로 정리하면 등급이 바로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너무 즐겁겠죠?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읽고 선지를 보니까 그냥 답이 바로 내가 답이야 라고 외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려면 반복하고 또 패턴을 익히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도 40점대, 50점대 학생들 많았습니다. 앞에서는 특징을 알려드렸죠.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 정리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로 정리하기입니다. 문법을 글로만 외우는 것은 수학 공식을 문단별로 외우는 건 똑같아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은, 맞춤법, 문장표현, 중세국어 이 밖의 모든 문법들을 전부 표로 정리하게 합니다. 표로 정리하는 이유는 한눈에 비교가 되고 문제에 나오면 어떤 규칙인지 표를 떠올리면서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약한 학생일수록 표로 정리만 해도 점수가 많이 안정될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개념을 예시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건데요. 비음화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게요. 비음화를 외울 때, 비음화라는 용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얘는 미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중에 역행동화구나 라는 예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시를 통해 적용해야 실제 문제에서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공식은 선지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문법 문제는 보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기 먼저 읽지 말고 선지부터 보세요. 선지가 거의 다 알려줍니다. 접사가 보이면 단어 형성, 니은 첨가가 있으면 음운 변동. 헷갈리게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힌트를 받고 보기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제 이번 달 12월 20일에 오픈되는 문법 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구성한 고1 전용 문법 핵심 정리 강의입니다. 고1이라고 다른 학년들은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학년들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문법은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 모두 상관없이 다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 고1 강의라고 해도 모두 들으실 수 있어요. 또한 제가 구성한 이 문법 강의는 고1 내신과 1학년 모의고사에 실제 나오는 4개 파트를 압축했습니다. 음운 변동,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문장 표현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고1 문법의 100%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1 문법이라고는 했지만 고2도 고1 문법 다르고요. 고3도 고1 문법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강의의 특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의가 1시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 없는 개념은 전부 제거하고 시험에서 반복되는 개념만 남겼습니다. 실제로 대형 인강 사이트의 강의들도 학생들이 대부분 완강을 못합니다. 완강률이 30%도 안 되는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예 짧게 만들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듣고 놀자라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딱 컴팩트하고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두 번째는 진짜 내신에 나오는, 진짜 수능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문법의 전체를 배우는 강의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진짜 쓰이는 것들만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예비 고1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대비용, 예비 고2는 누적 학습용, 예비 고3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보완할 파트가 이 4개 파트 중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골라 듣는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문법 때문에 흔들리는 학생들에게 정말 100%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법은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만 배우면 누구나 점수를 따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문법의 특징 3가지, 그리고 정리 공식, 제가 준비한 핵심 강의까지 잘 활용하면 문법 때문에 힘들고 흔들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져올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어 정복으로 도파민 터지는 국어 하세요. 안녕!